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중심의 차별화된 선거방송,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방송을 진행 중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개표 생방송은 지역 채널 1번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48.7%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마감된 오늘 오후 8시 기준 강서구 전체 유권자 50만 603명 중 24만 3,658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선거보다 뜨거웠던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많은 이슈도 등장했고 또 전략적 공천, 인물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선보였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김철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리전, 검찰과 경찰의 대결 구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구청장을 뽑는 선거에 왜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됐을까?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집니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선거 이슈를 키워야 하고 또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일반 당원부터 당대표까지 죽기 살기로 나선 이유입니다. 결코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상식 밖의 이런 폭주와 퇴행을 경고해 주시도록 저희들은 요청드릴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자행된 불법을 국민들께 알린 공익 제보자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10월 11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서울 한 자치구의 구청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윤과 이의 대격돌 그리고 검과 경의 격돌 속에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결국은 주민의 목소리는 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해당 수식어의 대상이 되는 후보들도 부담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검경 대결 구도는 적절하지도 않고 국민들은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대의 정치, 특정 정치인을 방탄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직 이 강서구청장 선거 아닙니까? 주민 57만 명이 모여 사는 서울 강서구. 그리고 누가 이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인물인지를 선택하는 보궐선거. 10월 11일에 치러지는 선거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네, VCR로 보신 것처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어느 선거보다도 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8시에 투표가 모두 마감이 됐고요. 사전 투표율 22.64%를 포함을 해서 최종 투표율은 48.7%라는 꽤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김철근 평론가님. 투표율이 굉장히 높죠. 예. 굉장히 예상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당, 중앙당이 거의 대선을 방불케 하는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진영별로 결집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예. 사실은 그 진영 대결을 해서 조직적으로 모을 수 있는 표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전투표의 두 번째 날인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어요. 한 14% 정도 맞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6시 이후에 투표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건 직장인들과 그다음에 젊은 층이 상당히 투표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 남짓 됐는데 1년 6개월 정도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또는 그 분노 이런 게 좀 쌓인 그런 투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민주당인 야당이 좀 더 유리한 구도가 아닐까 이렇게 네.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힘 있는 여당 후보 대 또 정권 심판론 아주 팽팽하게 붙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좀 유리하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기 마련인데요.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이번 투표율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사례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보궐선거의 강서구의 지금 투표율이 51.7%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48.7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3%포인트 정도 차이가 그렇습니다. 난다고 보면 될 네. 것 같아요. 자, 올해 4월에 이제 보궐선거가 여러 군데서 열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상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을 해서 전주시 을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거든요. 투표율이 26.8%였습니다. 근데 2020년 총선에 65.9%였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그 전에 선거에 투표율이 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슈가 없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슈가 없었던 거고 뭐 울산 교육감도 26.6% 이렇게 해서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게 마련이에요. 그런 본선거보다 아니면 다른 선거보다. 그런데 어떤 이슈의 파이팅, 어떤 특정한 이슈가 생기면은 투표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보궐선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전국선거가 돼버렸다. 그리고 전국선거가 되게 만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여당의 실책으로 실패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나 전체적으로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대충 1.5배에서 2배 차이 나잖아요. 부정이 더 높잖아요. 그럼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을 했다. 그리고 강서구의 인구 특성 있잖아요. 강서구에 저도 예전에 한 4년 정도 살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곡지구 이런 게 들어서면서 30대 40대 비중이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서울에보다 상당히 젊은 이제 구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거는 진보 진영이라서 뭐 투표율이 높아서 유리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권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있는 것에 대한 여론의 어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좀 작동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흘러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여당에서 판을 너무 키웠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두 분 다 좀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총선 전의 마지막 선거라는 점에서 이 지역구를 넘어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열기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 이슈를 좀 하나씩 꼽아보자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전략공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략공천은 사실 이제 민주당 후보를 결정할 때 썼던 거죠. 그러니까 진교훈 후보인데 전략공천으로 그 당초에는 민주당의 그 지역 밀착형 후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 시의원 출신들이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교훈 후보가 낙하산 타고 전략공천으로 와서 사실상 내부에 반발이 있었다면 전략공천 그 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총선이.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 3분이 다 민주당 분들이고 이 3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선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본인 지역구의 시의원 출신들 후보 애정자들을 상당히 잘 다독거렸고 진교훈 후보 측 선대본에 전부 다 합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전략공천에 따른 당내 분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닥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당에서 선거를 거의 진두지휘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캠프가 거의 중앙당 당직자들이 다 내려와 있었고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다 내려와서 선거를 치렀던 거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 후보냐 전략공천을 받은 후보냐가 이슈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이제 김태우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천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안 좋게 조금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명분이 굉장히 부족했다. 뭐 이거가 이제 공익 제보자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지만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하다고 난 내용을 보면은
뭐 조국에 대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폭로를 한 거 이런 것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고 그거가 진영 내에서는 먹혔을지 몰라도 사람들한테는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공익 제보자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선거에 3개월 만에 본인이 보궐선거에 이렇게 나온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일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납득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략공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은 전략공천한 게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예. 왜 득이 됐냐면은 후보가 12명이 난립을 했거든요. 당시 민주당의 후보들이. 그리고 지금 강선우, 진성준, 한정혜 그 의원들이 각자 자기가 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한쪽이 되면은 다른 두 의원이 여기를 오히려 그쪽 그 지역구에서 안 밀 가능성 이런 것도 있었는데 차라리 가운데서 당에서 내려와 버리니까 여기서 지금 뭐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더 많은 득표를 얻어야지 내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내 공천이 이 의원들이 다 내가 공천을 받기가 더 유리해진다라고 가지고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략 공천이 더 유리하게 된 것 같고 국민의힘은 사실은 전략 공천 같은 경선이었죠 사실. 경선을 했지만 사실상 전략 공천이었고 오히려 약간 후보들이 반발하면서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좀 대두가 되었던 부분이 후보들의 인물론 또 전략론이 좀 부딪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쪽이 지역민들의 선택에 오르게 될지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김철근 평론가님. 그 인물로는 사실은 이제 그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김태우 후보 개인적으로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이 방송이기 때문에 우선 40억 그 혈세 문제가 그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 이제 집이 이른바 그 1,000만 원에 얼마 뭐 이렇게 월세로 사는 거.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경기도하고 이제 서울의 다른 지역에 본인 그 집이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지면서 예. 살지도 않은 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쳤던 거 아닌가. 그리고 원인 제공자를 대통령께서 사면복권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후보로 나오게 된 부분이 상당히 좀 뼈아픈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뭔가 중심을 좀 잡고 이 선거를 좀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접했어야 되는데 거의 그냥 끌려가다시피 그 용산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선거에 그 전당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 예. 이런 선거였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진경훈 후보가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만은 영향을 미쳤던 게 이재명 대표가 그 법원에 이제 기각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영향이 좀 있었고요. 만에 하나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예. 만약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이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정계 은퇴를 해야 됩니다. 구속된 것보다 더 큰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게 결국은 선거 때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건 정치인 리더자의 자격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계 은퇴용이었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좀 득이 되는 예.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뭐 강서구의 지역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의 현안적인 그런 문제들보다는 어떤 외적인 요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또 이번 선거의 어떤 정치적 의미 이런 부분에 더 좀 집중되는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그 충분히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고 전국의 주목을 받는 것이 강서구에 안 좋을 것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어쨌든 이제 이 구청장이 누가 되든 굉장히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서 했던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행이 되는지 여부도 계속 주목을 받다 보면은 공약 이행률도 높아질 수가 있고 여러 또 긍정적인 사례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현안이 좀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았지만 사실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현안 건 거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게 반드시 뭐 공약으로 건다고 해서 이게 주목받는다고 해서 꼭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저는 뭐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길게 보면은 강서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또 군소 정당들의 후보들도 좀 선거 열기가 참 뜨거웠는데요. 뭐 간략하게라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정의당의 권수정 후보도 나오고 그리고 권혜인 후보 진보당의 권혜인 후보도 나오고 그리고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 녹색당 김유리 후보 등등이 나왔는데 관전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예비고사 같은 거잖아요. 내년 총선 예비고사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성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군소정당에서 얼마나 표를 얻을 것이냐. 특히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게 정의당하고 진보당하고 득표율이 얼마가 나오고 진보당이 정의당을 앞설 수가 있을 것이냐. 예.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정가에서는 초유의 관심사예요. 네. 내년에 총선에 이제 정당 득표율도 상당히 이제 왜냐하면 진보당이 요즘 상당히 약진하고 있고 정의당 주춤하고 있거든요. 또 권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지역 밀착형 이제 후보이고 권수정 후보도 여기 이제 스튜어디스도 하고 그래서 3% 포인트를 넘을 것이냐 그리고 진보당이 앞서냐 정의당이 앞서냐 요게 조금 많이 좀 관심을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소정당들의 득표율도 상당한 좀 의미를 지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이번 선거 양당 모두 뭐 지도부까지 합쳐서요 정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이번 선거가 여야 모두에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일 텐데 자 선거의 결과가 양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김철근 평론가님. 이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는 쪽은 내상이 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만약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당내의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생길 거고요. 예. 당내 주도권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다음 내년 공천에 관련된 총선 공천에 관련된 부분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리더십이 붕괴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었는데 지금 물론 결과를 까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승리함으로써 그 당내 뭐랄까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인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뭔가 변화된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이것이 총선을 가는 과정에서 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민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일개 구청장 선거인데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듯이 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건 정말로 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용산의 생각이라든가 용산의 스타일로 봤을 때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내상이 좀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 온라인에서의 민심은 어떤지 한번 VCR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선거인 만큼 카페나 SNS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강서구청장 마음이 가는 사람이 없네요. 누가 좋을까요? 라며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차기 구청장은 공약 불이행 시 스스로 사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듭시다라는 글에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참에 아주 확답을 받읍시다라며 공감합니다. 편가르기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치적 견해와는 별개로 각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의견 적어주셨고요. 정치적으로 과열양상을 띠는 분위기를 꼬집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채널 BTV가 보도해드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아 분석해봤습니다. 양당 정치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정당에 눈을 돌립시다. 답답한 정치가 아닌 우리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강서에서부터 양당 정치 극복하자. 여기에 분노형 댓글도 제법 눈에 띕니다. 이게 말이 되나? 강서구민은 자존심도 없는 줄 아나?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구민들이 지켜본다. 정치 싸움에 지친 강서구민들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역대급 시끄러운 보궐선거지만 그래도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어주세요. 강서구의 새 희망을 만들어주세요라며 새로운 구청장에 대한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표현의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강서구에 꼭 필요한 사람을 뽑겠다는 마음은 같아 보이는데요. 현장에서도 이런 민심을 살펴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과정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후보는 너무 뻔뻔하지 않나. 너무 스트레스예요. 특히 뭐 너무 싫은 그 후보들이 계속 나오고 그 정치인들을 본다는 자체가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어서. 예, VCR 통해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시각들 또 목소리들 들어봤습니다. 자, 온라인 민심도 상당히 좀 뜨거웠는데요. 이번 선거 와중에 좀 유권자들을 좀 뒤숭숭하게 했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서구의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모든 사람이 1번으로 거는 공약이 고도지구 그렇습니다. 예. 고도 제한을 푸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강서구 97%, 강서구 면적의 97%가 고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든지 이건 꼭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예. 이게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권 여당의 후보라고 해서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카오하고 관계를 풀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여기를 풀려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고도 제한을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97%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시계 비행 때는 고도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륙과 착륙을 계기 비행으로 하는 게 컴퓨터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푸는 경향이기 때문에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든 이카오하고 협의를 잘해서 강서구 발전에서 반드시 꼭 풀어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늦게 이제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이 양당 모두 정말 총력을 다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압승을 자신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승리했을 경우 또 패배했을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시나요?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뭐 패배하는 거는 아예 그림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거를 좀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지금 정권 심판론이 조금 드센 걸로 거센 걸로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한 자릿수 표차밖에 안 났다. 네. 8% 포인트 차 뭐 이렇게밖에 안 났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이겨도 좀 씁쓸한. 그래서 약간 당내에서도 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는데 이거밖에 안 났어? 네. 이런 좀 쓴소리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국민의힘은 뭐 아까 또 김철근 그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지금 당대표 체제가 유지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지금 당의 장악력이 강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국민의힘은 이 정치 문법이 좀 무너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2011년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보궐선거 진 다음에 그때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도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이게 아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용산만 쳐다보는 이 정치가 계속될 것인가 좀 굉장히 갑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결정될 강서구청장 당선되는 후보는 앞으로 좀 어떤 행보를 이어가야 될까요?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김철근 평론가님. 누가 당선이 되든요. 선거에 출마해서 정말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구정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은 정치하는 분이긴 하지만 행정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 강서구의 구민들 그리고 강서구가 한 걸음 한 걸음 강서구는 서울의 관문 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공항이 있고 인천공항에서 가장 먼저 외국에서 들어오면 강서구를 보고 대한민국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의 변화된 모습, 품격 있는 도시 강서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미래의 강서구청장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구청장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예. 저는 제가 사는 동네 구청장 이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교훈이냐 김태훈이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명도가 있고 아까 관심이 쏠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더 많은 자원이 생겨요. 사실은 이게 지명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부나 서울시하고의 관계
관계, 이게 당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풀고 의회와의 관계 이런 것도 좀 현명하게 푸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만약에 김태호 후보가 된다라면 좀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김태호 후보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산으로 삼아서 반성도 하면서 조금 그러니까 구정을 위해서 좀 노력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 48.7%로 집계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김철근 평론가, 또 김준일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방송은 잠시 후 3부에서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